물질의 자기적 특성 문제풀이입니다. 교과서 문제인데요. 잘 보시면 보기에서 옳은 것을 다 고를 겁니다. 자,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자기장이 약하다. 자,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강합니다. 자, 자기력선이 요런 자기력선이 있고 요러한 헐렁한 자기력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고 물체가 놓여 있어요. 자, 여기는 지금 하나하나가 힘인데 힘이 3개 통과하고 여기서는 힘이 2개밖에 안 통과하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더 많은 힘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2개밖에 안 맞으면 얘는 3개를 받아요. 그럼 조밀할수록 더 강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맞고, 자기력선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그 지점에서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직선일 때는 나침반이 어디 가리키죠? N극을 가리키지만 곡선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곡선이면 여기 나침반을 놓으면은 여기에 접선 방향으로 나침반이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그 지점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N극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선. 자,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데, 자,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자, 자석을 요 적도에 놓으면은, 여기는 북극이고, 여기는 S. 영어로 North Pole, South Pole. 그럼, 여기 자석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얘는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N극이. N, 여기는 S. 자,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여기가 북쪽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석 N극이 북쪽을 가리킨다는 거는 극은 무슨 극일까요? S극입니다. 여기는 N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북극이 north니까 거기가 N극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어 영문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구 나침반에 있는 N극이 북쪽을 향하니까 여기는 S극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남극은 N극이 되는 거고,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선은 북극 근처에서 나온다? 아니죠. 남극에서 나오는 거죠. 틀린 겁니다. 자, 잘 보시고, 직선 전류죠. 자, 직선 전류에서는 이렇게 자기장 어떻게 되죠? 거리의 반비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러면 여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을 위로 감기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종이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일 거고, 전류는 이렇게 전선, 그리고 얘가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럴 때는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참고로 밑으로 내려간다면 동그라미에서 X자를 표시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그림을 보면 위로 올라오는 거니까 엄지발가락을 위로 향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동심원을 그립니다. 자기장의 방향이 동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죠.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밖에서 계속 여러 개 이렇게 그리는 건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린 거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동심원 모양. 동심원은 맞는데 반시계죠. 시계가 아니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도선에 가까울수록 세다. 자, 가까울수록 세다. 맞죠?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하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다.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도선에 오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세다. 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거죠. 참고로 요때의 자기장은 요 지점의 자기장도 되고 요 지점의 거리에 따른 자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기장은 약해지는 겁니다. 자, 앙페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맞죠? 이 앙페르 법칙이 요거를 유도한 거예요. 이게 앙페르 법칙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가봅시다. 자, 이번엔 원형 도선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원형 도선은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죠? B는 역시 비례, 거울, 반지름, 그리고 전류 똑같은데 얘 자기장이 어디냐면 얘가 원형 도선이잖아요. 원형 도선의 어디에 자기장의 크기를 말하는 걸까요? 중심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중심. 그러면 원형 도선이 나오면 우리는 중심의 자기장의 방향과 중심의 자기장의 크기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형 도선이 지금 보세요. 도선 AB가 있고 전류의 세기가 같다 그랬죠? 아하, 여기와 여기에 전류의 세기가 같아요.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같기 때문에 거리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거리가 멀어요? A가 더 멀죠?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는 같은데 멀으니까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면 BA하고 BB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크기만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요? 반지름이 작은 B가 더 커야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B가 더 크니까 잘 보세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자기장의 방향도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도선 중심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BA한 자기장을 보시면 B가 크니까 B가 큰 거랑 작은 거랑 빼면은 BA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B가 이만큼의 자기장의 크기로 이만큼 나온다고 할 거고, 예를 들어서 A는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인데 크기가 작으니까 면적도 좀 작게 그릴게요. 요렇게 작게 그린 자기장의 크기와 들어간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더한 값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2배 되니까 이만큼의 자기장이 최종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BB와 들어가는 거 BA의 서로 크기를 면적을 하면 작아질 거고,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BB가 크기 때문에 나오는 걸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솔레노이드 전류의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했을 때 올라오는 거, 자기장의 방향.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요렇게 감싸서 엄지손가락이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한다면, 자, B 볼까요? 나와야 되니까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고 전류의 방향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니까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되죠? BB는 요렇게 흐르는 거고, A는 들어가는 거니까 반대로 요렇게 흐를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자기장의 합이 요라는 거죠. 볼게요. 자, 요때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요거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잘 보세요. 자기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거나 반지름의 세기를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반지름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소시킨다. 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감소시키면 얘를 줄어들게 할 거예요. 얘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은 늘어나겠죠. 얘가 줄어들면 얘는 얘랑 반대값이기 때문에 얘가 4고 얘가 2였다면 얘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줄어든다면 크기가, 그러면 얘는 2에서 3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를 줄이면 나오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얘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맞는 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반대로 한다. 자, 얘를 전류의 세기를 반대로 한다면 들어갔던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오는 거랑 합쳐지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B에 흐르는 전류의 생기를 증가시킨다. 아하, 이 자체가 요 공식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면은 얘는 더 커진 값이고 더해졌을 때도 당연히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는 다음 영상으로 가야겠네요. 자,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